자, 오늘 영상은 사실 기계공학과와 재료공학과 그 전공을 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예요. 스마트폰 발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스마트폰 발열 때문에 막 최근 그 테크뉴스에서 막 난리죠. 비싼 막 몇백만 원 주고 스마트폰 샀는데 막 발열 문제 때문에 막 난리 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테크뉴스에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뉴스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발열을 왜 못 잡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그 CPU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인 칩이죠. 이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그 CPU랑 GPU를 다 때려박은 그 조그만한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 PC에서 쓰는 CPU는 CPU가 있고 옆에 GPU를 또 따로 칩을 꽂아가지고 이 CPU는 이제 계산을 하고 GPU는 뭐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게임할 때 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그 컴퓨터 칩 하나에다 다 때려 넣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그래서 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반도체는 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냐면 기본적으로 실리콘에다가 회로를 만들어서 이 전자가 구리를 타고 다니면서 이 트랜지스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온오프 되면서 우리가 쓰는 뭐 게임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자가 구리를 타고 다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전선 하나 구해가지고 그 배터리 연결해보고 전기를 흘려보세요. 그러면 전선에서 열이 납니다. 줄 히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가 구리 같은 도체를 지나면서 이 전자가 이 구리 이온을 막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자가 지나가면서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열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그 이런 전자 전공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물리 공식으로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자, 전력 P는 V 곱하기 I잖아요. V는 전압, I는 전류자. 근데 이걸 또 이제 보통 이제 오음의 법칙으로 이제 또 치환을 해가지고 I 제곱 R로 그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전력 P는 I 제곱 R. 이 전력을 이제 열이 나는 그 열 에너지라고 가정하면은 결국엔 그 열은 결국엔 I 제곱 R이에요. 그러니까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저항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을 잡으려면 그 전류를 줄이거나 저항을 작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공간이 너무 조그맣단 말이에요. 이 공간이 너무 조그만데 회로를 때려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전자 회로적으로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과나 재료공학과 출신들이 반도체 회사에 많이 가면 좋아요. 그 전자공학 출신들은 이런 회로적인 설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로적인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열을 줄이게 할 수 있어요. 전류를 줄이게 하거나 저항을 작게 해가지고 이 회로적으로 발열이 덜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건들면 결국에는 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어요. 퍼포먼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고성능 게임이나 하려면 이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발열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기계과나 재료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열을 효과적으로 폰 밖으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계과나 재료공학과가 필요한 거예요. 기계공학과나 재료공학과 혹은 화공과도 되겠다. 화공과. 왜냐면 화공과도 이런 화학적으로 재료를 좀 뭐랄까 열 전달이 잘 되는 재료를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화공과도 쳐줍시다.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재료공학과. 요 출신들이 이제 반도체 회사 많이 가면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 발열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류와 저항을 컨트롤함으로써 발열을 컨트롤할 수 있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이 방법을 이 똑똑한 전자공학과 출신들이 이걸 다 해가지고 발열을 최대한 안 나게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여기서 퍼포먼스 더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전류나 저항이 회로에 최적화가 되도록 설계를 한 다음에 열은 기계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 실리콘 칩이 따끈따끈한 호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호떡. 이 호떡이 뜨거워요. 그럼 이 호떡이 열을 배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열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열이 전달이 됩니다. 열 전달의 3대 법칙 다들 배우셨죠? 컨덕션, 컨벡션,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컨덕션은 전도고, 컨벡션은 대류, 레디에이션은 복사죠, 복사. 그러니까 열의 그 3가지 전도 방식.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뜨거워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숟가락 있어, 숟가락. 그럼 숟가락 한쪽 끝을 라이터로 막 지져봐요. 그럼 반대쪽 손으로 잡고 있으면 뜨거워지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 물질을 타고 이동하는 거죠, 전도. 대류는 뭐냐면, 대류는 우리 에어컨이죠, 에어컨.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슉 나오면은 그 공기가 방 안을 순환함으로써 이 방 온도가 내려가죠. 이게 대류입니다, 대류. 컨벡션, 그죠?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그 복사는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 우리가 태양열을 받고 있으면 뜨겁잖아요. 이건 태양에서 열이 직접 복사열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은 3가지 방법으로 전달된다. 아시겠죠? 근데 영어로 외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국말로 외우면 나중에 미국 가서 되게 헷갈리니까 처음부터 영어로 외우세요. 컨덕션, 컨벡션, 레디에이션. 이 3가지 방법으로 열은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레디에이션, 이 태양 복사열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몇천 도는 돼야지만 그런 복사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도체에서는 무시하면 돼요. 스마트폰이 뜨거워봤자 100도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레디에이션, 즉 복사열은 무시하면 돼. 이 텀은 무시해도 돼요. 무시합시다. 그럼 2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 즉 컨덕션과 대류, 컨벡션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스마트폰 표면에다가 대류열로 열을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PC 같은 경우는 뭘 놓으면 되냐면, 우리 쿨링 팬을 놓잖아요. 그게 바로 강제 대류입니다. 강제로 막 이렇게 주변에 공기를 막 순환시켜가지고 열을 빼주는 거잖아요. 오토바이도 그렇잖아요. 오토바이도. 그래서 이제 쿨링 팬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순행 쿨러가 있죠. 순행 쿨러가 안에서 막 프로펠러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다 대류로 열을 뽑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기에는 스마트폰이 조금 공간이 부족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컨벡션은 보통 PC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야. 데스크탑. 아시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컨덕션만 남겠죠. 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엔 이 실리콘 칩이 뜨겁다고 치면은 이 뜨거운 호떡에서 열을 뽑아내려면 실리콘 칩 주변에 열 전달이 굉장히 잘 되는 물질을 붙여놓고 계속 전달시켜가지고 거기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있는 열을 주변 PCB나 다른 물질로 전달되게 해서 좀 열을 이렇게 상쇄시키는 방법이 있죠. 요런 설계가 굉장히 핫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반도체 회사에서 기계과, 재료과, 화공과 출신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기계과 인간들이 뭘 좋아하느냐에 또 달려있죠. 재료과 인간들이 뭘 좋아하느냐.
뭐 이렇게 화공과 인간들이 뭘 좋아하느냐. 그래서 보면은 화학공학과 하는 사람들은 요새 보면은 뭐 뭔가 이렇게 제약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플라스틱 화합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를 잘 안 와요, 화공과들이. 그렇고 이제 기계과들은 반도체 아니어도 되게 취업할 때가 좀 많거든요. 뭐 자동차 회사도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 회사도 있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선박 뭐 이런 데도 있고, 공장 같은 데도 있고 취업할 때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는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재료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마치 반도체 회사는 전자공학과만 가야 된다 뭐 이런 약간 통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이런 통념이 있어서 이 비전자공학과 출신들이 반도체 회사에 잘 안 와요. 근데 이건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 기계과, 화공과, 뭐 재료공학과, 뭐 그러니까 뭐 요새는 신소재공학과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반도체 하면은 이쪽으로 하면 돼요. 이게 열 전달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스마트폰 열을 빼주는 이런 신소재 물질이라든가 열을 빼주는 그 방열 디자인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잘 나갑니다. 한국에서도 잘 나가고 실리콘밸리에서도 잘 나가요. 그런데 없어요. 잘 안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료공학과, 기계과, 학원과 출신들 반도체 회사에서 이런 발열 설계 쪽으로 공부하시면 되게 좋아요,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양자 컴퓨터 나오면서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양자 컴퓨터를 완성시키려면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거의 절대 용도에 가까운 온도를 만들면 만들수록 양자 컴퓨터가 이게 성능이 뛰어나지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컴퓨터는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 쿨링팬 조그만 거 하나 달려 있잖아요. 근데 하이 퍼포먼스로 막 게이머들이 쓰는 PC 같은 거 보면은 쿨링팬 엄청 큰 거 달려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냉 쿨러 쓰잖아요. 저는 박사과정 때 슈퍼컴퓨터를 썼었거든요. 슈퍼컴퓨터는 보통 아파트 한 5층 정도만한 엄청나게 큰 건물 안에 슈퍼컴퓨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 주변에 굵직굵직한 그 물로 가득 찬 쇠파이프가 막 칭칭 감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안에서 엄청나게 빨리 돌면서 이 건물에 있는 열기 자체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수냉 쿨러죠. 이렇게 돼 있어요, 슈퍼컴퓨터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생성형 인공지능 막 하잖아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버가 이 가보면 열을 엄청 많이 내기 때문에 이 옆에 그 수냉 쿨러가 이렇게 돼 있고 전기 엄청 먹고 이 뭐랄까 그 수냉 쿨러가 엄청나게 열 뽑아내고 있거든요. 뭐 그래요. 근데 앞으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은 이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컴퓨터 성능이 뛰어나지려면 이제 아예 초극저온 냉장고, 대형 냉장고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아예 양자 컴퓨터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 다음에 극초저온 그 냉각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양자 컴퓨터를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양자 컴퓨터의 회로나 뭐 이런 거는 전자공학과 출신들이나 물리학과 출신 뭐 이렇게 양자역학 한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바디 자체에 냉각 시스템 있잖아요. 요런 거는 기계과, 화공과, 재료과 출신들이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과, 재료과, 화공과 출신들은 요런 발열 설계 쪽으로 가시면은 미래가 되게 밝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문 보면은 스마트폰 발열 못 잡잖아요. 이게 기계과 출신, 재료과 출신, 화공과 출신이 별로 없어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열 쪽으로 기계과나 재료과나 화공 출신이 이 재료적으로 그 열 전달 계수가 굉장히 높은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혹은 디자인을 개발해가지고 열을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 요 아주 취업 잘 되는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자제품의 발열 문제는 이거는 전자공학과 출신이 잡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공학과 출신들은 무조건 전류랑 저항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잡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그들이 이제 발열을 잡다 보면 퍼포먼스를 건들게 돼. 그래서 퍼포먼스를 결국 떨어뜨려요. 뭐 이렇게 이런 전류나 저항을 조정함으로써 퍼포먼스를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게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히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하는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과 출신, 재료과 출신, 화공과 출신,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장치의 발열 이슈 쪽으로 가면 굉장히 핫합니다. 물론 PC나 이런 쪽도 발열 중요하긴 하지만 PC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드립다 큰 쿨링팬 그냥 때려 넣으면 돼요. 프로펠러 큰 거 돌리면 돼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진짜 어려워. 왜냐면 여기 쿨링팬 넣을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조그만한 공간에. 그러니까 그 발열 설계를 되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여러분들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취업 잘 되는 분야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게 더 발열 문제가 심해지고, 그 아주 먼 미래에는 제 상상이지만 이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슈퍼컴퓨터처럼 큰 건물에서 큰 공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기술이 막 발전하면 먼 미래에는 언젠가 이제 모바일 양자 컴퓨터가 나오겠죠. 모바일 양자 컴퓨터 손에 들고 다니겠죠. 나올 거야 분명히. 그러면 그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발열, 퀀텀 컴퓨터의 양자 컴퓨터의 발열 이슈를 어떻게 잡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발열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과 출신, 화공과 출신, 재료과 출신은 물론 본인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근데 이 반도체 컴퓨터 쪽에서 발열 이슈 굉장히 핫한 분야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